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개별 조항에서 교육 특례를 규정할 경우에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는 현장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 중에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죠. 교육 특례는 어떤 한 가지를 규정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초중등교육법의 30조에 그 학교의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교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다시 이제 교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겸임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선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겸임과 관련된 조항들하고 이게 좀 충돌 내지는 경합을 좀 벌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법에 특례가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례 규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든가 그래서 예외로 하는 것을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해줄 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몇 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된다, 예외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해줘야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이걸 좀 소극적이지 않고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발전 특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예 특별법 형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좀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세종에서의 경우처럼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이걸 풀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1단계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초중등교육법하고 이제 동법 시행령에 있는 이 특례 규정을 이용을 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풀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교육발전특구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특례에 관련된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그때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규정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심의기구와 절차법을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세종의 경우에서 온라인 학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좁은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적인 규정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마련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세종에서 주신 질문하고도 좀 관련은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포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아까 발표문에서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22대 국회가 굉장히 좀, 특별한 사례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라 제1야당이 계속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서 특히 이런 교육 특례 내지는 이제 교육 발전 특구와 관련된 이런 법률을 제정 내지는 개정하려고 할 때는 정부가 특히 이제 교육부가 굉장히 이 여야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1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의견들을 또 실제 법안에도 반영을 하고 실제로 여당과 이제 정부 사이에서는 법률안을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고요. 조문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굉장히 조율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을 여당하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처음 시작부터 야당하고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입법의 어떤 과정 특성에서는 그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제안에서도 드렸는데요. 가칭 교육특례연구원 이 부분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전문기관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그래야 처음부터 규제의 성격이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걸 먼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특례 규정이나 기존 법령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법으로 안 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례와 관련해서 이제 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해서 또는 이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마련될 때 특별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아예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넣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확산되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일반법으로 개정해서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교육 특례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절차들을 좀 규정을 해서 하면 그러면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